네, 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유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영상 제작자에게 스토리텔링은 또 무엇인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영상 제작자는 싫든 좋든 스토리텔러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영상 제작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네. 어느 출판사 대표님을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됐고, 그분께서 저한테 책을 좀 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셔서 제가 과분하게도 지금 책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지금 현재 아날로그 필름 메이커에 들어가 있는 채널의 영상에 지금 있는 그 내용들 플러스 또 앞으로 제가 채널 안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영상 제작자가 만드는 책이라고 하면 튜토리얼이나 아니면 툴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의 아날로그 필름메이커 채널을 보셨던 분이라면, 또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또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들로 넣어놨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상 제작자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영상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원고를 좀 쓰고 있는데,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중간중간 원고의 내용들을 좀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여기 주소가 나가는데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중간중간 원고를 좀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 찍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글 쓰는 게 좀 시간이 덜 들고 좀 아이러니한 하죠. 영상 제작자가 그 영상보다는 글을 쓰는 게 더 좋다 하니까, 아무튼 뭐 보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의견 달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채널을 좋아하시고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 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피드백 주시고, 또 이런 내용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 내용도 제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 제작하는 건 되게 쉽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길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혈기왕성하게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동력을 잃어서 점점 영상이 좀 산으로 간다든지, 영상의 어떤 그 텐션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제작하는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면 why? 내가 지금 왜 이걸 만들고 있느냐? 두 번째는 what? 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 how?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수시로 여러분 속에서 계속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제 상업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 고객사들을 상대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써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할 때 이것들의 제작 목적, 그리고 이것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무엇인지 이걸 써놓고 영상을 제작하는 내내 이거를 계속 되새겨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이 점점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스토리텔링을 잘하고 싶은 영상을 만들 때는 이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런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개인의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쉽지 않다기보다 영상 자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외부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런 것들을 구현시키기 어려운 분야는 내가 누군가와 협업하거나 고객사와 함께 일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거나 이런 경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의견들을 끊임없이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충돌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과 어떤 주제들을 포기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끌고 가고 싶다, 끝까지 끌고 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유튜브를 통한 영상 제작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은 유튜브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누구의 터치도 제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가 해보고 싶은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그 터치를 받지 않고, 네.
누군가가 터치를 해주면 좀 더 근사하고 좀 더 잘 만들어진, 좀 더 대중 친화적인 검증된 영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재미를 잃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소개해드릴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전적으로 저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뭐 재미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해서 만든 그런 영상인데, 일단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이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이야기죠. Why, How, What, 이 얘기들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뭐 제약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한 가지 여러분께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란 영상을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한정되어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로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신다면, 유튜브의 두 쪽 날개 중에 한쪽 날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이 주소 YOUTUBE라고 하는 이 주소를 우리나라 사람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 있는 누구도 그 똑같은 주소로 들어오고, 나이지리아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튜브라는 곳을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가 너무 좁은 곳에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보고 시청한다면 이 공간에 대한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영상은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 외국말로 만든 영상이에요. 제가 전혀 모르는 언어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영어로 만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접근하기도 쉽고. 근데 진짜 어려운 말, 우리에게 정말 생소한 말이 어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 하나가 태국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그 태국어 한번 보시면 진짜 그 글씨에서 오는 그 어떤 문화적인 생소함들이 있거든요. 태국말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태국 사람을 위해서 태국말로 영상을 만들다면 어떤 느낌일까, 태국 사람들에겐.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태리나 아니면 뭐 스페인에 있는 어떤 영상 제작자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한국말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한국말일 텐데 전달되는 어떤 뉘앙스나 느낌, 뭐 디자인, 화면 구성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제대로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태국말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국말로 영상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저 중국말 못하거든요. 태국말도 역시 그런 식으로 제작하게 되면 내가 평소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는 걸리겠구나. 하지만 제가 이걸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재미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소론이 좀 길었죠. 그래서 제가 그 태국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일상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의미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속 배우고 있었고, 그래서 미래의 꿈과 비전도 있었고, 직업을 어떤 걸 해 가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는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성장이 전제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되게 운이 좋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만 했거든요. 다른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상 제작하는 일에 제 모든 시간들을 쏟아볼 수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저의 일상은 이게 전부, 이게 다야? 이게 다였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도전이라는 것도 좀 사라진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나는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그래서 그 물결 하나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누군가의 일상에 돌을 던져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제작할 수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제작할 거예요. 서로 다른 직업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학생 혹은 직장인, 주부 이런 분들이요. 아주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을 불러다가 와서 너의 꿈이 뭐야? 너에게 새로운 도전은 뭐야? 어떤 직장인들에게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흔하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어떻게에 대한 게 바로 스토리텔링일 수 있는데, 이 상자라는 것을 이 메시지의 키워드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자라는 의미. 첫 번째는 우리가 집에 왔을 때 그 집 앞에 조그만 상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엄청 가슴 떨려하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상자는 선물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 네. 두 번째는 이 상자가 뭔가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비밀. 그렇죠? 세 번째로는 그 택배라는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택배라는 의미가 있는데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조금 믹스하고 짬뽕한다면 이 상자라는 걸 통해서 메시지를 딜리버 시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첫 번째로 상자를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은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해보자.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있으면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 태국 사람으로 하자. 그러면 주는 사람은 누굴까?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비밀,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전혀 재미있을 것도 없고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런 일상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한국에서 현재 모르는 남자가 나에게 이게 당신에게 온 선물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뭔가 나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잔잔한 호수에 뭔가 작은 돌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파장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는 노르웨이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혹시 아무개 되시나요? 제가 당신에게 상자를 주라는 얘기를 듣고 와서 상자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당신 거예요? 열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와, 나의 평범한 일상이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삶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 구조를 가지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넣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죠. 어떻게 제가 메시지를 넣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왓처의 입장에서 영상을 만들 때 메시지는 의미와 상징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의미와 상징을 제가 집어넣을 수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로 과연 누가 그러면 이 상자를 받을 것이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할 것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영상 안에서. 근데 사실 솔직히 모든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은 개개인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의 런던에 갔어요. 지하철역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메리 씨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3, 40명 정도는 쳐다보지 않을까요? 그만큼 메리라는 이름이 평범한 이름이잖아요. 누군가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름으로 그 메시지를 좀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알아봤죠. 그럼 영국에는 메리라는 사람이 평범한데 태국에는 어떤 이름이 평범한 이름일까? 라고 했을 때 태국 여성들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남. 네. 이 상자를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남이라는 여자에게 준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한테 보내는 거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희, 뭐 지영 이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진짜 평범한 사람이 받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치인에다가 사람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을 적을 때 남을 적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받을 것이냐, 주소를 적어야 되잖아요. 주소. 이 주소를 적을 때도 메시지와 상징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서 받느냐? 뭐 길거리에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커피숍에 받을 수도 있고 그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주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상자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아까 상자는 비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끝까지 이 상자는 개봉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상자를 열 수 있는 것은 이 상자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남이라는 여성만 열 수 있다. 네. 이런 스토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대로 만든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런던 어느 거리의 군중들 속에는 수많은 메리가
자신의 표정을 감춘 채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이 표정으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저 수많은 메리 중 한 명의 따분한 삶이 한순간 드라마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영국의 메리, 그렇다면 태국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주라는 남자가 누군가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는 아주 먼 곳으로 그 상자를 배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태국. 태국에서 가장 평범한 이름을 가진 남이라는 여성에게 그 굳게 닫힌 상자는 이 남이라는 여성만 열 수 있습니다. 그 상자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주라는 한국 남자가 남이라는 태국 여성에게.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한국인 남자 주입니다. 자, 한눈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 미스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연 남이란 사람이 누가 될까? 누가 이걸 받게 될까? 그러니까 남이라는 이름은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주소지에 가서 그 주소지에 있는 남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찾는 거거든요. 네, 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선물을 열어볼 주인공이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궁금증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상자에 태국어로 주소를 적고 이 상자를 받는 남은 상자를 그래서 연 순간 그녀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같은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오늘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경험을 누가 했느냐면 바로 그 한국인 남자가 있어요. 한국인 남자. 네. 이 상자라는 것이 받는 사람의 인생도 바꾸지만 보내는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 보내는 사람 역시 선택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너 이거 보낼 거야? 네가 보낼 거야? 보내지 않을 거야?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인생이 되어 있겠죠. 시간 좀 괜찮으면 네. 좀 하나 될까? 어떤? 이 중요한 분이 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아 진짜요? 이걸 좀 전달을 네가 좀 해줘. 여보세요? 예예. 예예예. 유주원이라고요? 예.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처음에 진짜 뭐 부탁하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뭐 아시는 분한테 갖다 주라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좀 네가 전달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직은 잘 상자 보니까 글자가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건가? 태국인데 버스비는 주신대. 에? 태국인데 버스비는 주신대. 태국이요? 너 갈 수 있어? 태국이요? 네, 태국. 잘 부탁해. 잘 부탁해. 뭐길래? 수고해. 그리고 이 상자를 전달해주는 그 장소에 대한 단서, 그 장소를 터미널 21로 했거든요. 터미널 21. 그 터미널 21이라는 그 장소도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의 힌트를 넣었어요. 터미널 21이라는 곳을 여러분 태국에 있는 방콕에 있는 곳인데 가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어느 평범한 쇼핑몰이 아니라 공항처럼 되어 있는 쇼핑몰이에요. 제가 많고 많은 쇼핑몰 중에서 그곳을 고른 이유는 일단 그곳이 굉장히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한국인 남자에게 위압감을 좀 줘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그 공항이 이 상자의 어떤 비밀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터미널 21이라는 곳을 선택했거든요.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총 6개의 에피소드를 만들어졌었는데,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메시지들을 끝까지 일관되게 붙들어서 마지막 엔딩까지 갔거든요. 예.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네. 이 하나의 메시지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그 영상들을 여러분과 좀 쉐어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작은 한 부분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의 장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상자를 만나는 순간 이 상자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상자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이 상자가 주를 만나는 순간 주의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주가 처음 상자를 만났던 그날로 되돌아가 보면 인터뷰 중에 잠시 그를 혼자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듀서가 나가고 주는 아무것도 흥미로울 게 없는 무미건조한 순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는 그냥 그런 삶. 이게 주의 삶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자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This is for Nam, right? Yeah. No, it's right inside.